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2020년의 반이 벌써 지나가서 이제 7월 첫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난 반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고 켜켜이 잘 쌓으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나은 모습과 그리고 나아진 정보 그리고 더 넓은 투자 마인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방송으로 전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나아지지 않고서는 사실 방송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력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장, 불장이 이제 언제 시작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주 몇 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생각은 안 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시간이 또 아주 그렇게 길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그 시간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는 제가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제 사실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아마 2017년처럼 갖게 될 거고, 그리고 수많은 사실 정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의미 없는 질문들과 그리고 굉장히 가격 그리고 탐욕에 어떻게 보면 물들은 그런 당연히 그때 들어오는 분들은 사실상 그냥 빨리 돈 벌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기 때문에 누가 돈 벌었다고 해서 소식 듣고 들어오시는 대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때 그분들한테 일정 물량을 넘기고 이익 실현을 잘 하시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오면 저는 이제 방송 부분에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을 언제 매도해라 사실 이런 이야기는 드릴 계획이 없고요. 그냥 대중들이 얼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그 환호를 하고 얼만큼 공포 탐욕 지수에서 탐욕 지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조심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만 조금 이야기하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심해라, 지금 언제 빠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드렸다가 한 달 동안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를 많이 원망하시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저도 원치 않고 여러분들도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이제 그런 정도에서만 투자 마인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여러분들이 상승 전에 잊지 않고 계속 지키셨던 원칙에 대해서 제가 그 리마인드 해드리는, 이제 되뇌이게 해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또 4차 산업 관련 이야기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몇 개 짧은 기사들과 그리고 XRP에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쉽게 그 XRP 레저와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요번에 나온 이제 페이 아이디 관련해서 스프링사에 정리된 홈페이지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정말 외계어 이제 영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하나 없이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XRP 로그 차트들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기사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부동산 거래 플랫폼도 블록체인으로, 그래서 계약에서 등기까지 종이서류 기간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이게 작년쯤에도 결국 정부들이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이것들 준비를 많이 해 놨을 거고요. 이미 이 기사가 나왔다는 건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고, 그것들이 준비가 된 아젠다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될 시점이 돼서 발표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게 그냥 가져다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연계 공유 방식 이제 보면은 블록체인 여러분들 이제 다 잘 아시니까 시스템 연계 시 이제 노드 연계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한 정보 보유에 따른 서버 과부하, 이제 가령 정부 이제 별도 서버를 막 어디 갖고 있는 경우에 정부 사이트나 어디가 셧다운 돼 갖고 인감 증명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인감 증명 이제 동사무소에서 띄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이제 갑자기 발급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서버 과부하 최소화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고, 또 실시간 연계를 통해 동일 정보 제공 가능. 이제 실시간으로 모든 게 다 연계가 돼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이 실시간 정보에 따라서 연계가 됨에 따라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노드 간 정보 공유로 데이터 백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블록체인 데이터 연계로 종이 이제 더 이상 종이로 뭔가 발급하는 이제 인감 증명도 종이가 아니라 폰에 발급을 해서 뭔가 일회용 가령 스캔을 한번 하면 그 폐기가 되는 일회용 뭐 QR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플랫폼 통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 그래서 기존에는 뭐 은행 등기소 이런 지자체 오프라인 방문해서 대면 거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전부 다 앞으로는 4차 산업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가는 거고 기존에는 뭐 종이 쓰고 이랬었는데 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암호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공부 암호화로 원천 차단한다. 그래서 뭐 이제 정보 보안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에는 종이 같은 것들이 인감증명 누가 가져가면 그걸로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때는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훨씬 더 나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암호화폐나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이랑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 2021년에 이제 디지털 원화가 한국은행에서 테스트를 2021년 말까지 끝내는 게 목표라고 하면 결국에 현금 없는 사회로 2025년 뭐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완벽히 간다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과 현금 없는 사회와 당연히 딱 이가 맞물리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이제 기존에 현금을 쓰는데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정부 기반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 현금하고 당연히 안 맞겠죠. 현금은 회계 오차도 있고 누가 얼마를 내고 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공무원 담당자가 아니면 뭐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현금이 오가고 한다. 당연히 그러면 그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만들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그 국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해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한국이 이런 4차 산업 쪽에 정부 주도해서 뭔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그 금융 세력들이 한국을 굉장히 베타 테스트하기 좋은 나라로 지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정부가 이게 발표를 이제 했을 뿐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사는 하나도 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뭐 월드뱅크나 그 다음에 또 뭐 결제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그 오더가 내려왔겠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차근차근 한국은행 디지털 원화 발표도 뭐 2021년까지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이 이제 그 모바일 안으로 들어가는 디지털 신분증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아이콘 설명드렸던 것처럼 DID도 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거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대중들은 대부분 관심 없지만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암호화폐 소셜미디어 플랫폼 보이스 이오스에서 출시함. 그래서 이 이오스에 어떻게 보면 또 킬러 앱이라고 이제 부를 만한 물론 이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도 이오스에 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오스 이 보이스가 어떤 그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거냐면 기본소득제나 이런 앞으로 시대로 가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이 AI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점차 사실 직업도 잃어가고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뭐 더 그렇죠. 그래서 기본소득제에 맞물려서 추가 인컴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 것들의 스타트를 끊는 그 암호화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될 거고 결국 이제 보상이 핵심이다. 유저가 내 정보를 내가 어떤 상품에 관심 갖고 어떤 글에 좋아요를 하고 또 어떤 글에 많이 관심을 갖는지 뭐 인종, 나이, 성별별 이런 것들 다 정보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주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 그 보상을 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제 이오스 보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차 서비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브레이브 브라우저도 나와서 잘 되고 있지만 게임 쪽도 이런 게 많이 나올 거고 특히나 뭐 광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제 사람들한테 보상을 줘야만 사람들이 광고를 보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커에 의해서 강제 신규 발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잘 모르는 코인인데 뭐 레이븐 코인이 비트코인 이제 포크를 통해 만들어진 암호화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해커가 마이닝을 채굴을 하지 않고도 신규 코인을 발행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뭐 취약성이 높은 것 같아요. 51%를 뭐 장악을 하고서 지금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앞으로 수많은 암호화폐 시장 정말 많은 코인 중에 상당 부분이 전 사라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취약하고 것들의 대부분들은 기본 재단이나 회사가 돈이 없거나 뭐 아이코를 했는데 아이코가 했던 돈으로 이제 몇 년 돈을 다 쓰고 이제 얼마 개발 자금도 안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펌핑을 하고서 사라지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앞으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암호화폐 시장이 저는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물론 당연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시총 사실 상위 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의 요새 변동성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전 보고요. 이제 다만 이런 하위 해킹 당하고 뭐 상폐되고 이런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거의 8,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총 상위에만 좀 관심 갖고 보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안정적이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인지 뭘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가 지금 맞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사, 이제 리플사의 자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리플사의 핵심 이제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 개발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정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XRP 원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이더리움 원장, 뭐 비트코인 원장, 뭐 다들 이제 개별 암호화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XRP를 사용하는 원장이고요. 실시간 결제를 하는 이제 그런 원장이고, 뭐 전 세계에 사용되는 다양한 통화를 연결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인 XRP의 본거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인터레저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 이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레저는 다른 원장을 통해 지불을 보내기 위한 개방형 프로토콜 제품 군입니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커넥터는 독립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패킷을 라우팅합니다. 이제 뭐 이 글은 사실 좀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란 것은 뭐 다리예요. 다리인데, 뭐 미국 디지털 달러와 일본 디지털 엔화를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인터레저를 통해 연결하는 그 다리를 놓고 중간에 뭐 디지털 달러와 이것들이 연결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리 위에는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고 이더리움도 올라갈 수 있고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XRP가 올라가면 이 다리 위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면, 당연히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설계를 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뭐 국제 송금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XRP 자기네들이 발행한 주력 이제 XRP 코인, 이게 잘 되기 위함인데, 근데 이것을 XRP만 사용하게끔 강제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 세계 뭐 국가들, 기업들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죠. 4차 산업시대의 블록체인 코인 초기 시대에는 당연히 춘추전국 시대로 정말 각자 개별 초기업들 코인도 나오고 다 할 텐데, 그때 그 코인들 못 쓰게 하고 XRP만 써야지만 이 다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안 쓸 거 아니에요. 이 다리를 나도 개별 다리를 놓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다들 다리를 사용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XRP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훨씬 더 용이하고 훨씬 더 비용도 싸고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너네 개별 거 만들지 말고 XRP 써 라고 하게끔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출입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속도로 위에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 같은 게 XRP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페이아이디 같은 경우는 대중화를 정말 이끄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결제 앞으로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다리라고 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핀테크 업체,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뭐 아마존부터 뭐 수많은 업체들에서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하는데, 그 결제에서도 지금 결제가 사실 앞으로 디지털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 보여드렸던 뭐 비트코인 주소 뭐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계좌도 정말 은행별로 다 다르고, 어떤 곳에서는 또 요새 전화번호를 통해서 계좌번호를 하기도 하고 정말 중구난방인데, 이거를 결제용 이메일 뭐뭐뭐 달러 하고 뭐뭐뭐닷컴 결제용 이메일 이거 하나로 통합을 해서 역시 그 안에서 암호화폐로 주고받아도 되고, 그리고 또 각 그 나라의 피아트 머니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일단 만들어놔서 대중화를 하고 나서, 근데 결국에는 뭐 XRP만 저는 한 5년 안에 XRP만 단독 기축으로 가고 하는 시대보다는 수많은 뭐
초기업들의 코인도 쓰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달러도 쓰고 뭐 하는 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백단에서 움직이는 이제 인터넷 위에서 XRP를 많이 쓰게 될 거고 뭐 또 ODL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페이 아이디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도 쓰고 뭐도 쓰고 당연히 하겠지만 결국에는 XRP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어떤 핀테크 업체도 여기 들어와서 페이 아이디를 자기네 그 웹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에 붙일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또 조금 다른 비유를 하자라고 하면 제가 앱스토어랑 계속 비유를 했는데 예전에 저희가 피처폰 시절, 이제 스마트폰 시절 전에 피처폰 시절에 한국으로 치면 SK 뭐 게임 스토어나 KT 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통신사 스토어. 근데 통신사 스토어를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거기는 거기에 게임을 넣고 거기에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SK와 별도 뭐 계약도 맺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수익 배분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 앱스토어처럼 7대3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SK의 입김에 의해서 KT 입김에 의해서 담당자가 어떤 마음에 안 들면 게임이 내려가기도 하고 굉장히 대기업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 수많은 개발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SK하고 단독으로 계약하려면 또 담당자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앱스토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면서 애플 스토어를 딱 오픈을 했는데 그 앱스토어가 어떤 개념이냐면 기존의 그런 폐쇄형 담당자를 만나서 계약을 하고 뭔가 게임을 올리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딱 웹상에 어떤 게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냥 프로그레스를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자동화죠. 사람이 뭐 일일이 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계약 문서도 올리고 뭐 세금 관련 문서도 올리고 해서 그냥 전 세계 개발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이런 페이 아이디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오픈을 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딱 오픈이 되자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기존에는 뭐 로컬 이제 지역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의 그런 통신 사업자들은 뭐 6대4 40%밖에 이익을 안 줬는데 애플은 70%를 주고 그 다음에 담당자 만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게임을 자기가 원하는 데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개발자들이 다 앱스토어에다 게임을 올려서 그냥 누구든지 전 세계 어디 있든 인디 개발자든지 게임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애플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게임들, 그 다음에 수많은 뭐 사진에 뭐 어떤 뭐 되게 굉장히 특이한 앱들이 뭐 별자리 앱부터 초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 것들이 정말 대박을 치면서 애플의 아이폰이 초 대박을 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앱스토어의 힘이 굉장히 큰데 앱스토어가 가진 힘이 애플이 다 모든 걸 다 먹겠다고 내가 게임 만들어서 수익의 100%다 먹을 거야가 아니라 난 30%만 먹고 70%는 개발자들이 다 가져. 대신에 우리는 이 앱스토어의 파이를 정말 크게 키워서 이 30%의 파이가 내가 다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먹을 거야 라는 마인드로 접근했기 때문에 앱스토어가 정말 크게 대박이 난 건데 페이 아이디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지금 뭐 페이팔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폐쇄형이고 뭐 벤모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지만 페이 아이디는 지금 완전 오픈 플랫폼으로 열었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들이 막 참여해서 요번에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도 하고 나고 한 8월 9월 지나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앱스토어 같은 그런 모델로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이제 핀테크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결국에 그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그 어떻게 보면 결제 이 프로토콜이 지금 페이팔도 뭐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의 오픈 플랫폼으로 페이 아이디가 첫 걸음을 딱 첫 스타트를 내딛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기존의 피아트와 암호화폐랑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에 암호화폐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페이 아이디가 잘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선구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플이 그동안 XRP나 뭐 리플사나 그리고 뭐 스프링사가 쌓아놓은 그런 노하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방송의 중간에 이제 한번 이 버그로 인해서 이제 방송이 꺼져가지고 제가 두 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좀 잠기는데 XRP 이제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인데
뭐 로그 차트를 저도 하도 봐서 지겹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막 XRP가 뭐 8만 원 간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갈 수도 있죠. 안 갈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는 거지만, 어찌됐던 지금 2차 반감기 이후에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던 뭐 한 254일, 이제 반감기로만 본다, 반감기 프랙탈로만 본다라면 그랬고, 그러면 내년 뭐 지금 올해 말 내년 초까지잖아요. 거의 이렇다고 하면 벌써 그러면 시간이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6개월. 그러면 사실상 이때 만약에 진짜 올라간다라고 하면 반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고,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XRP를 안 올라가, 제가 XRP가 꿈틀거리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더 생각이 드는 거는, 인간 지표로 저는 이제 댓글들을 다 많이 보고 또 필터링 되고 뭐 이런 글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안 좋은 욕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너 놀고 자빠졌네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욕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근데 그런 비율이 요새 부쩍 많이 올라간 것을 보고, 그리고 XRP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왜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제 나름의 그 부분의 논리인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보니까 인간 지표가 또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게 정말 길게 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하고 가격이 빠져요. 그러면 리플사가 계속 드리는 이야기지만, 지금 뭐 스프링사가 페이아이디도 얼마 전에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역대급 서비스를 타이밍 딱 맞춰서 그들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나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리플사의 이제 ODL이라든지 뭐 이제 리플렉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 같은 것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수많은 암호화폐들, 뭐 다른 것들 볼게요. 뭐 비체인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비체인 뭐 몇 배 올라갔나요? 한 4배 올라갔네요. 그리고 뭐 에이다 같은 경우도 뭐 작년 거의 고점까지 올라갔죠. 고점 뚫고 올라갔죠. 다 이런 것들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는데 XRP만 안 올라갔잖아요. XRP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XRP 욕을 하고 힘들어 하시는 건데, 저는 XRP가 이렇게 일을 잘 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안 올라가서 더 이게 뭔가 있다라고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다리는 시간이 막 너무 지겹고 괴롭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리플사가 뭐 하고 있는지도 좀 보시고, 이런 것들도 보시고, 페이 아이디가 뭔지, 뭐 제가 이거 설명드렸지만 제가 미흡하게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또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배우고 좋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면, 결국에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당연히 가격이, 지금은 누가 봐도 조작이잖아요. 가격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데 가격은 내려. 딴 코인들은 다 올라. 아니 얘 안 올라. 당연히 뭔가 누르고 있고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언젠가는 하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올라갈 거고, 굉장히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시총상회하고 계신데, 지금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걸 또 팔고, 만약에 많이 올라가는 것들, 뭐 에이다로 칠게요. 에이다도 뭐 좋긴 하지만 여기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샀는데 에이다는 여기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여기까지, 뭐 작년 여기까지 해서 한 여기까지 거의 550원까지 올라왔네. 그러면 여러분은 에이다 가가지고 이제 가격 안 오르는 거 못 먹고, 리플 이제 갈 때는 또 수익을 여러분들 누리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뒷북만 치게 되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뭐 2017년이나 그 전이나 아니면 더 전에 주식 시장이나 투자의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매매하셔서 돈을 못 벌어 보셨다고 하면,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곳에 투자하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가 뭐 하는지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고, 차라리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그런 데 쓰시면서 지루한 시간을 달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제가 뭐 리플을 매도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들고 가세요, 뭐 손절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는 안 올라서 짜증이 나서 팔아야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주관적으로는 감정이 휘둘려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리플사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고 있어서 이게 팩트상 나쁘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맞지만,
그냥 다른 거는 오르는데 얘는 안 올라서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시간을 1년, 2년 길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5년 뒤, 10년 뒤에 XRP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XRP가 굉장히 안정적인 건 확실하잖아요. 시총도 상이고 잘하고 있고. 그러면 가격이 똑같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정적인 것에 투자하는 게 더 좋죠. 그럼 결과론으로 여러분들은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뭐 5년, 10년까지도 아니겠지만 돈을 빨리 벌고 싶은데 내가 빨리 못 버는 거에 여러분들은 불만족스럽다는 게 사실 전 팩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XRP나 이런 뭐 안 오르는 코인, 뭐 이오스도 포함해서 왜 이거는 안 오르냐, 정말 뭐 똥풀이다, 똥오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냥 본질의 회사나 재단이 하고 있는 것들 보시고, 네, 그래서 XRP는 뭐 애증의 코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뭐 XRP를 홀드해라, 뭐 XRP가 뭐 10만원 간다, 몇만원 간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순리적으로 XRP가 일 잘하고 있고 하면 다른 코인 올라가는 만큼 최소한 그만큼은 저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냐의 문제인데 늘 2017년에도 그랬지만 늘 마지막까지 애먹이다 올라갔던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RP에 대해서는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XRP 이야기는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이제 마켓캡인데, 알트코인이 사실 이렇게 지금 뭐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결국에 XRP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상위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또 올라갈 거예요. 이게 지금 매년 이 불장과 하락장의 이제 사이클을 1년 단위로 이제 끊어놓은 거예요. 끊어놓은 건데, 이제 만약에 이 주기대로 프랙탈이 맞다라고 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가능성이 더 높게 보는 이유는 지금 뭐 코로나 사태를 터진 것, 그 다음에 4차 산업시대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뭐 한국에서 디지털 원활 내년까지 하는 것,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디지털 지금 달러 백서도 나와서 액센추어랑 같이 또 해서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뭐 일본 중앙은행도 그렇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암호화폐 시총 캡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 차트를 한번 깨고 그 다음에 다시 가기에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스케줄 라인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2020년 어떻게 보면 2021년 지금 여기죠. 그리고 2021년 여기가 말인데 여기가 한국은행 디지털 원화 테스트를 다 끝내는 지금 타임라인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상용화를 할 거란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 이때부터 다시 이렇게 간다? 굉장히 이렇게 급등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되면 시간이, 이 스케줄이나 이런 전반적인 뭐 디지털 달러나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라인을 따라서 갈 거라고 봐요. 이렇게 따라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 높게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총 상위 이더리움, 뭐 리플, 뭐 몇몇 것들이 결국에 머지 않아서 2021년 전에 뭐 지금 2021년 여기죠. 그럼 이 전에 대략 뭐 한 이 정도까지만 와줬다가 2021년부터 이렇게 가줘요.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 전고를 넘고 2021년에 전고를 넘고 뭐 한 중순쯤에 넘거나 뭐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여기서 넘어서 가다가 또 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 당연히 변동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갈 거라고 봐서 여러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이 남진 않았을 것 같다. 물론 뭐 이 산이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까지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게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도 사실 이렇게 빠진다는 이야기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라인을 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거를 깨고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이 확률보다는 이렇게 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좀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서 거의 뭐 2달 넘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제가 7, 8월에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했잖아요. 이 7, 8월의 방향성을 위로 해가지고 지금 이 선을 뚫고 위로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때처럼 해서 이때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뭐 여기서 방향성을 보여서 이렇게 한번 빠진다. 그래서 진짜 한 3,000불까지 다시 보고
삼철부까지 다시 봐요. 이때 뭐 주식시장 이제 2차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이때 채널을 깨고 뭐 급격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에 방향성을 위로 보이는 방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한 70%는 저는 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 체력을 제가 가지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버티실 수 있는 그 투자 체력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이익을 다 먹으실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성의 예측보다는 그냥 여러분의 투자 체력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방송을 거의 녹음을 2번 하다 보니까 하도 기운이 빠져가지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오늘 방송은 제가 목 컨디션도 좀 안 좋고 해서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주 방송부터는 조금 더 나은 목소리와 그리고 또 양질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